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WTO 2년 만에 강요회의 개막 이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어제 아부다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네. 29일까지 일정인데 그 농업, 어업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문가들 얘기는 이번 회의에서 뭔가 돌파구가 좀 어려울 거다 그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정학적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 것들 때문에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개막 연설에서도 이런 점이 좀 부각이 됐는지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지금 그 무역기구 사무총장도 어제 개막 연설에서 네. 올해 상품 무역 증가율이 3.3%를 밑돌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이 경기 하방 압력 같은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상품 무역 증가율이 지난해 10월에 세계 무역기구가 한 0.8%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거기도 못 미친 것 같다고 했고요. 네. 지금 제네바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면서 협상이 내탓 싸움으로 전개될 것 같다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유럽 외교관도 지정학적 긴장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래서 세계 경제 단편화란 표현을 썼습니다. 단편화 리스크가 불거질 것 같다고 봤습니다. 네. 2년 만에 지금 강요회의가 개막을 한 건데 그때보다도 좀 더 상황이 어렵다라는 판단인가요? 네. 세계무역기구 총장도 개막 연설하면서 그 점을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네. 불확실성하고 불안정성이 사방에 널려 있다. 그래서 직전 회의인가 2년 전보다 지금 세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달 초에 기자들을 만났을 때도 협상을 조율하는 게 상당히 매우 어렵다. 특히 농업이 그렇다고 그 어려움을 실토를 했습니다. 네. 그 세계무역기구 웹사이트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우린 슈퍼맨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AFP는 세계무역기구가 글로벌 무역의 환자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총장 보좌팀들이 그 초안 마련, 그러니까 이제 폐막식 합의 초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강요들이 이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악수를 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걸 또 이스라엘 언론이 상당히 또 부각시킨 것도 또 눈에 네. 들어옵니다. 그 이스라엘 경제산업장관하고 그 사우디 상무장관이 네. 어제 세계무역기구 그 강요회 개막식장에서 만나서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악수하고 잘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게 국제회의에서 그런 식의 것들이 많지만 네. 이 두 나라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게 거의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외신들이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뭐 네. 그 가자지구 전쟁도 지금 휴전 협상이 네.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는데요.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는 아직 국교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개적인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주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 기억하시지만 그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같은 그 친서방 아랍국들하고 그 관계를 개선했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때 이른바 아브라함 협약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바이든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특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관계 개선을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하마스 전쟁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죠. 네. 바이든도 지금 대선 앞두고 뭔가 한 건이 필요한 겁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 박차를 가하는데 지금 근데 뭐 네타냐후가 사우디하고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도 지금 사우디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네타냐후가 계속 거부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그거를 조율하려고 지금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뉴스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세계 집값이 이 하락세 진정 후에 반등 조짐이 있다. 간밤에는 이 신규 주택에 대한 주택 판매, 거래에 대한 지표도 발표가 됐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세계 경제협력 개발기구 자료를 분석을 해서 전했는데요. 네.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그 가장 그 심각했던 부동산 침체, 특히 선진국 쪽이요. 이게 최근에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그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OECD 37개 회원국의 그 주택 명목 가격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그 전분기보다 한 2%가량 올랐다. 그래서 지난해 초만 해도 침체였는데 이게 상승세로 반전이 됐다는 겁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런 그 OECD 국가들 한 3분의 1 정도만 주택 가격이 그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전분기보다 빠졌는데 그래도 이게 연초에 절반 이상 국가가 그랬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그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주저앉았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불거지고 해서 이제 모기지 금리가 약세로 돌아서는 게 이런 주택 가격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심지어 반전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물도 부족한 것도 주택 가격을 지지하는 요소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특히 분석한 내용 보면 견고한 경제 그리고 일자리 성장으로 1년 사이에 주택 명목 가격이 5.2% 상승하는 등 오름세가 유지됐다. 뭐 이런 분석도 있네요. 그 미국을 그렇게 분석을 네.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인다는 그런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독일은 정반대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경기 둔화, 그다음에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대규모 임대 시장이 주택 가격에 부담을 줘서 독일은 작년 같은 경우에 연율 기준으로 10% 이상 네. 하락한 걸로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주택 가격 하락률이 큰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네. 주택 가격에 있어서도 좀 이 나라에 따라서 차별화, 양극화가 좀 일어나는군요. 이런 가운데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네. 주택 가격이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작년 중반에 저점을 찍고 나서 안정세를 보이는 걸로 그렇게 그 OECD가 평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피치 분석도 있는데요. 피치도 비슷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 명목 주택 가격이 많게는 한 5% 작년에 떨어질 거로 봤는데 예상하고 달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 이상 그 상승을 했죠. 네. 영국도 많게는 한 7% 하락할 거로 전망을 했던 게 실제로는 한 2% 하락에 그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도 뭐 코로나19 전에 급등세까지는 그 당시에 네. 급등세를 완전히 되찾지를 못한 걸로 그렇게 진단이 됐고요. 네. 여기 대해서 그 캐피털 이코노믹스 부동산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최신 OECD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선진국 대부분에서 주택 가격의 그 주택 가격 하락이 바닥을 친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집값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부동산 문제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국가인데 어떻습니까? 하지만 중국은 뭐 완전히 다른 걸로 비교가 네. 됐습니다. 뭐 주택 경기 침체 극심하죠 여전히. 그래서 중국이 지난 2년 그 주택 가격이 한 7% 빠졌는데 거기다가 또 투자 수요 대부분도 사라진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이런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OECD가 전망을 했습니다. 네. OECD 회원국의 주택 가격에 대한 면면을 좀 분석한 자료 요약해 주셨고요. 미국의 주택 가격 얘기하면서도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다. 일자리 네. 성장도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주식도 이걸 반영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거 랠리를 부각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에는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분석이 있네요. 이런 분석이 그 헤리티지 네. 쪽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데 그쪽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 여기 이제 스티븐 무어라는 선임 연구원이 지난 25일째 폭스 비즈니스 칼럼을에다 이제 올렸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 랠리 대부분이 그 랠리가 있지만 그 바이든 취임 첫 2년 동안 한 15% 정도 하락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는데 불과하다.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 사람 얘기는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3년 동안 증시가 18% 상승했지만 이 기간에 S&P 500 실질, 그러니까 인플레 조정한 실질 수익률은 8%에 불과했다. 그래서 상당히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뉴욕 증시 실질 수익률이 이제 3년 평균 한 20% 이상인데 그거에 훨씬 못 미치고 이제 트럼프 재임 시에는 비슷한 기간에 실질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36% 상승해서 네. 훨씬 좋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11월에 이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리란 베팅이 이게 뭐 관계가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지금의 그 미국 증시 강세의 한 부분이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기대도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수 성향 그 애널리스트들 분석인데요. 네. 지난 1년의 그 미국 정치 추이가 트럼프 승리에 대한 기대하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견도 있습니다. 허위일 수 있다. 그러면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결정적 변수는 수익성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각자 지지하는 그 후보가 더 잘했다라고 얘기를 좀 더 부각하고 싶겠죠. 폭스는 아무래도 좀 트럼프 편이겠죠.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선거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쪽 분야의 양도소득세 2배 인상, 그다음에 미실현 자본이득 과세, 그리고 이제 법인세율, 배당세 인상 같은 것들이 증시에는 악재다. 이걸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다음은 멕시코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원 국유화에 박차를 가한다. 어떤 얘기입니까? 멕시코의 그 좌파 성향이죠.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네. 이제 2018년 취임하고 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제 주요 자원 국유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의 민간 기업에다가 이제 그 채굴권을 줬던 걸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영 리튬 생산 기업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소금 국유화도 또 본격화하네요. 지금 멕시코 그 미국 접경에 있는 에사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네. 뭐 연간 한 800만 톤 정도의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업인데요. 여기 일본 미쓰비시 지분이 49%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원 정도에 사들여서 완전히 멕시코 100%그 국영 기업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미쓰비시 지분을 모두 인수를 했습니다. 한 거군요. 정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대해서 소금이 그 재반 핵심 산업에 그 요구되는 주요 원료다. 그래서 멕시코 새로운 산업 정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연간 한 800만 톤 정도를 그 고품질 그 소금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아시아 태평양 국가라든가 미국, 캐나다 같은 데도 수출을 해왔습니다. 리튬 비롯해서 광물 채굴권, 이어서 소금까지도 국유화에 좀 힘을 쓴다. 로페스 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아주 뭐 이런 그 철학이 확실합니다. 네. 천연 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단연코 국가가 관리해서 국민 복지에 써야 한다. 아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는요. 로봇과 AI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블룸버그 보도인데 네. 이쪽으로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24일 그 자기 X 계정에다가 이른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옵티머스인데 얘가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 걸어다니고 뭐 옷, 뭐 음악도 하고 춤도 뭐 무릎도 꿇고 뭐 이렇게 달걀도 집어들고 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영상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저도 영상을 봤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무서운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말입니다. 네. 이게 테슬라가 작년 12월에 네. 이 옵티머스 그 시제품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걸어 다니는 모습도 있고 넘어지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이제 걷는 거죠. 두 팔을 이렇게 앞으로 네. 뻗고 뭐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집어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냄비 위에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깨지지 않게 갖다 놓고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머스크 얘기는 고성능 옵티머스 한 몇백만 대를
대량 생산할 거다. 그래서 3년 내지 5년 안에 한 대에 우리 돈으로 한 2,600만 원 정도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AI 뭐 세계적으로 큰 경제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모습 지금 같네요. 뭐 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된 게 그 로봇 분야에서 테슬라가 지금 피규어 AI라는 회사하고 지금 경쟁을 특히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피규어에 지금 뭐 보니까 빅테크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금 영상 공개된 것도 바로 요 다음 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이 피규어 쪽에 뭐 각각 1억 달러하고 5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챗 GPT를 개발한 그 오픈 AI도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는 걸로 돼 있고, 우리나라가 LG 이노텍하고 삼성계열 투자사도 여기 그 돈을 넣기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피규어 AI에 빅테크들이 좀 앞다투어 투자금을 좀 늘리고 있군요. 자, 관련돼서 AI 얘기로 좀 이어가 볼까요? AI 붐, 기후위기 부작용 초래. 이거는 좀 명과 암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뭐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뭐 붐이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블룸버그가 지적을 한 게 AI 관련 데이터 센터 가동에 따른 그 전기하고 물 사용이 급증하는 점에 대한 일부 환경 그 단체 쪽에서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좀 나오던 얘기 같긴 한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죠? 이 블룸버그가 국제 에너지 기구 네. 그 자료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AI 관련 데이터 센터하고 전성망이 전 세계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많게는 한 1.5%, 합치면은 브라질이 한 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하고 거의 맞먹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모델을 훈련하는데도 기간과 예. 전기가 상당히 들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석을 보면요. AI 네. 모델 하나를 훈련하는데 가정 100군데에서 한 해 사용하는 전기보다 더 많은 분량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급증하는 AI 컴퓨팅 때문에 기후 위험이 더 광범위해지고, 특히 지금은 이제 화석 연료가 청정 에너지 기반 전력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발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인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목표를 정하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같은 데들이 자기들이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탄소 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AI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해서 이제 이거를 어떤 대체 에너지, 청정 에너지가 있는 쪽으로 가능하면 데이터 센터를 옮겨서 그쪽에서 이렇게 이제 전력을 좀 이렇게 좀 전력 효율화를 높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충분치가 않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이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 속도가 좀 따라가지 못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네.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 캘리포니아에서 그 대학에서 연구진이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가동에 따른 냉각수 사용 증가도 환경 우려를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물이 점점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가뭄도 길어지죠. 그리고 이제 수자원 인프라도 지금 빠르게 노후화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 논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AI의 비밀스러운 물 발자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걸 보니까요. 네. 챗 GPT-3 이가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물론 이제 4 버전까지 나왔지만요. 10개에서 한 50개 질문에 답하는데 생수 한 통 정도에 500ml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생각을 못했어요.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려면 그렇죠. 거기에는 물과 전기가 동시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야 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물도 2027년까지 영국이 한 해 사용하는 물의 한 절반가량이 이 AI 관련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히는 데 들어가게 될 거다. 또 이런 전망도 했습니다. 오픈 AI의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한 게 있나요?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네. 그 AI 모델 훈련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효율성 개선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AI가 기후 대응 해법을 찾는 묘책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이런 식의 또 해명도 합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경제 효과는 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이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가 열리는 싱가포르도 이 특수를 톡톡히 누린다고요. 지금 월드 투어를 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 그 자기 남자친구가 그 슈퍼볼 한다 그래가지고선 도쿄 공원 끝나고 뭐 전용기 타고 날아왔다가 또 다시 호주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너무 뭐 탄소 배출 많이 한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저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 왔다 갔다 하면 뭐 대단합니다. 월드 투어에서 싱가포르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공연을 합니다.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6차례 공연을 하는데 30만 장 티켓은 이미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싱가포르 호텔, 항공 뭐 이런데 뭐 엄청나게 지금 대박이 터진 모양입니다. 네.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초 동남아발 그 주변국에서 싱가포르에 오는 수요가 대폭 늘었다는 겁니다. 비행기표가 뭐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제일 좋은 호텔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인데 여기서 그 스위프트 공연 관련해서 콘서트 VIP 티켓하고 스위트룸 투숙, 그다음에 이제 근사한 저녁, 리무진 이용을 포함해서 5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4,955만 원짜리 스위프트 패키지를 내놨는데 다 팔렸답니다. 아, 그래요. 스위프트 패키지까지 선보였는데 뭐 다 팔리고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주변 그 동남아 국가들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네. 태국 총리가 이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했는지 이렇게 싱가포르가 스위프트 콘서트를 유치하면서 돈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회당 많게는 한 40억 원 정도 대가를 줬다고 하니까 싱가포르 정부가 받았다. 그런데 그 이제 공연 보조금 지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네. 우리가 그만큼 지출을 했지만 스위프트 공연이 훨씬 더 많은 경제 효과를 낼 걸로 자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억울하면 해라 이런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멜버른에서 3차례 공연을 하는데 지금 이 3차례 공연 효과가 경제 효과가 우리 돈으로 1조 463억 원 정도를 호주가 기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국 총리가 지난주 관광산업진흥안을 공개하면서 우리도 좀 저런 월드클래스 인사를 좀 데리고 와라 제발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 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 면에서. 참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뭐 가는 나라마다 네 경제 효과가 좀 톡톡히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 뉴스 살펴봤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